이제 몇 대를 판매를 하시는지. 뭐 술을 마셔야 돼. 이거 그 맛집의 3대 요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뭐. 맞아. 근데 이제 맛집 같은 경우는 맛있어야 된다, 싸야 한다, 양이 많아야 된다 이런 것처럼 좋은 바이크,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바이크는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쪽은 저는 편한 복장이 좋아요. 편한데 보호대가 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굳이 슈트를 입지 않아도, 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갈 때 또는 꼭 투어를 가지 않아도 가까운 거리 먼 거리 상관없이 복장에 구애받지 않아야 될 때, 저는 그런 게 트라이엄프는 뭐 장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물어보셨던 그 질문처럼 좋은 바이크의 기준에 그런 접근성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작성이죠. 조작성이요. 그러니까 너무 격하지 않은 모터사이클을 전 좋아해요. 그러니까 물론 훌륭한 바이크도 많은데 뭐 스로틀을 조금만 열었는데 앞바퀴가 들린다거나, 물론 그런 모터사이클도 저희도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런 거보다는 처음 모터사이클을 접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막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래도 세 번째로 뽑는다고 하면은 편안함이죠. 요거는 이제 모터사이클을 즐기실 때 굉장히 격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생각할 때는 편안한 모터사이클,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지형에서, 사실 한국은 뭐 좁은 편이죠. 그렇지만 강원도를 주말에 갔다가 집에 와서 월요일날 다시 출근을 할 때 전혀 몸에 이런 피로도가 안 쌓이는 그런 편안함, 저는 그런 것도 모터사이클 라이프를 즐길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 같은 이제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을 해도 거의 퇴근 후니까 6시나 그쵸. 7시 후라서 사실상 낮에 타고 싶지만 그 시간,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말을 좀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잖아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사계절이죠. 네. 겨울에는 못 한다고 해도 나머지 가을, 뭐 여름, 봄 이렇게가 있다면, 여름은 또 낮에는 덥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밤에 타게 되는데, 밤에 또 늦은 시간까지 타고 다음날 출근을 했을 때 피로도가 없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또 출근을 또 준비를 그것도 해야 부담이죠. 되니까. 네. 그래서 저도 뭐 본네빌 T120 같은 경우에는 또 되게 약간 크루즈 한다는 느낌이랄까요? 되게 사실 부드럽고. 본네빌 T120은 굉장히 범용성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을 많이 드려요.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 중에 가장 능력치로 따지면은 이 한가운데에 있는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른 바이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피드 트윈, 스럭스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클래식 라인업에서도 고성능, 고속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와인딩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모터사이클, 그리고 바버나 스피드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장거리를 즐길 수 있는 모터사이클, 스크램블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오프 성능까지 가미한 그런 게 있다면, 이 본네빌 T100, T120 시리즈는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대, 그 어느 한쪽으로 능력치가 크게 치우쳐 있지 않은 그런 범용성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라이엄프를 제외하고인가요? 사실 전 트라이엄프 트라이엄프를 제외하고 아름다운 바이크, 최근 거여야 하나요? 뭐 최근 거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오마주 모델로 나오게 되는 혼다의 헌터 커브를 뽑을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괜찮을까요?
그것도 있네. 그러면 근데 그래도 뭐 이제 한국 모터사이클 역사상 이 일본 제품을 이렇게 뭐 역사상 어떻게 건너뛸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림도 대림 혼다였고 뭐 이런 게 효성 스즈키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하면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제 모터사이클을 볼 때 일본 제품을 참 안타깝게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헌터커브를 뽑고 싶습니다. 혹시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네. 한 달에 영업 과장님으로서 네. 이제 몇 대를 판매를 하시는지. 이 질문이 사실상 되게 예민할 수도 있고. 아, 이거는 네. 솔직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저 자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회사 측의 입장으로서 사실 네, 답변을 그렇죠.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좀 패스하겠습니다. 뭐 술을 마셔야 돼.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갖다 드리는 걸로 하고요. 모터사이클 유튜버 분들이 다루어 줬으면 하는 거. 지금 제가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요. 뭐 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참 재밌습니다. 재밌고 많은 컨텐츠, 좋은 컨텐츠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조금은 더 시민의식이 있고 올바른 모터사이클 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유튜버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이제 뭐 고속도로 통행에 관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게 사실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모터사이클을 타시는 많은 분들이 되게 당연시하는 것들 하지만 하면 위험한 것들 요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조차도 굉장히 지키기 어렵고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많이 다루어 주시면 의식적으로라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네. 저도 뭐 타는 입장으로서 도로에서 보면은 가끔씩 이제 워낙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교통 질서도 다 지키고 타는데 감옥가다 네네.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좀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가끔씩 이제 어기는 걸 제가 이제 보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좀 오해가 좀 생기지 않나. 그쵸. 사실 근데 뭐 배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맞아요. 예, 사실은 뭐 그거는 어떤 특정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라이더분들께서 좀 어겨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요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 역시 좀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께 더 성숙한 모터사이클 문화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뭐 카페라든지 뭐 어떤 활동을 통해서 네. 뭐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할 수 있는 뭐 뭔가를 만들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네. 바이커들끼리 힘을 모아서. 사실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해봤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의 모터사이클 2000년 초반에만 하더라도 다 폭주족이다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레저 스포츠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